처음부터 도함수 활용 마무리하고 적분 다시 개념 설명하면서 오답 정리 좀 하고 정적분 들어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절은 잘 쉬었나요? 여러분들은 이현이랑 어디가 학교를 갔죠? 금요일날? 이현 금요일날 가고 또 어딨냐? 없냐? 선생님은 금요일부터 수업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네요, 선생님도. 우리가 수업 화목은 특히나 이거 선행을 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리고 미적분을 좀 했었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선행을 했었다라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공부해보고 또 고등학교 애들도 가르쳐보고 고3 애들이랑 같이 수업도 해보고 하면 미적분, 수열 다 마찬가지야. 공수원, 공수투 끝에가 다 부족해. 항상 잘 몰라.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개념이 쌓이다 보면 뒤쪽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하고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꾸역 그냥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앞에도 공부하고 뒤에도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각각이야. 그리고 뭐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되게 성실하게 잘 해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 미적분 했다는 애들 보면 도함수 활용 1, 그러니까 미분계수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할 줄 알아. 극한이 뭐고 연속이 뭔지까지는 알아. 근데 미분계수 나와야 되면 그 암기가 필요한데 성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대충 공부한 녀석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그래도 한번 공부해봤으니까 다시 설명해주면 이해는 어느 정도 해. 여기까지를 못 와. 도함수 활용 3, 여기가 3이거든요. 도함수가 3개야. 도함수 활용 1, 2, 3.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이 섞이면서 이런 도형의 순간 변화, 도형의 넓이의 변화 이런 거 구하는 것까지가 세분화해서 나누면 도함수 활용 3이야. 도함수 활용 3에서 거의 터져. 가장 어려우니까. 요 단원까지가. 그리고 부정적분 가.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나마 좀 할만해. 그랬다가 어영부영 가다가 정적분 가서 터져. 그래서 이제 그만둬. 멈춰. 아니면 선생님이 끝내주질 못해. 진도에 뭐 일정 못 맞춰. 그럼 이제 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할 때 그냥 딱 깔끔하게 해보자. 깔끔하게. 자, 그래서 우리 요 중에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개념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앞에 조금 흔들리고 어려워서 조금 놓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봤을 때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중간에 야 이게 너희가 이게 현행 지금 우리가 시험 대비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는 범위도 생기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 왠지 그런 거를 줄이고 없게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같이 시험 대비 하다 보면 막 기간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줄어들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해.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등선행에 중등에서 고등선행을 하는 건 완벽한 성취도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경험해보고 이런 내용들의 공부를 해봤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뭐 할 건데? 공수원, 공수투 하는 것보다 미적분 공부하는 게 선생님은 훨씬 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수원, 공수투 가서 할 거니까 12월부터 죽어라.
앞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수업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도와달라고 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공부해. 와서. 월요일 날 오든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찍 오든지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영어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공부하든지 5분 10분이라도 괜찮아.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가는 거랑 그냥 너희가 그냥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 있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 근데 선생님이 딱 집어가지고 너 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함수의 극한 연속 시험 맨날 봐가지고 수요일 날 와. 는 중학교 1학년들이 다 하는 거야.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 아, 내가 좀 여기가 부족하다. 내가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까먹었다. 공부 안 했다. 그럼 와서 공부해야지. 뭉개면 안 돼. 그런 걸로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반에만 이제 미적분 하나도 모르는 애가 부정적분부터 듣는다고 들어와. 근데 뭐 연속을 모르겠대. 그럼 얘가 와서 되냐? 안 되지. 안 맞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이나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와서 해. 잠깐만이라도 와. 잠깐만. 그래서 그 개념이라도 설명 듣고 문제 푸는 거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가. 같이 문제 풀어보고 한 문제만 풀어도 금방 감을 잡으니까. 금방 감을 잡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요. 내용도 어렵고. 할 때 하고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 여기가 부족해. 나 함수의 연속 극한 도함수 활용 막 미분계수 다 까먹었어. 지금 적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먼저 적분부터 하세요.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미 진도가 계속 나가 있고 그러면 따라잡지 못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좀 우리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막 책상부터 정리하고 문방구 가서 노트 이쁜 거 사고 형광펜만 집에 없으면 많은데 막 또 형광펜 막 뭐 잔뜩 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딱 노트 필기 딱 하려고 할 때만 글씨가 틀렸어. 그럼 또 존나 좀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야. 수학 공부는. 헐거워진 데도 있고 구멍 뚫린 데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세요. 해야 되는 시기야.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이제 추가와라 공수만 하고 추가와라 공수투만 해. 그럼 추가와라 대수하고 추가와라 미적분만 해. 그래서 고3 때 이제 갈려. 고2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 아니 이제 기하랑 미적분 2를 하는 녀석들도 생기고 확률 같은 게 심화하는 애들도 생기고 미적분은 심화하는 애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그때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선택하는 거야. 지금은 너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만 다닐래. 다른 공수원 할래. 공수투 할래. 선택할 수 있잖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 11월에 이제 시험 대비할 거 아니야? 끝. 벌써 11월 14일이야. 끝났어. 한 달 반 남았어요 이제. 중3의 신분으로 우리 학원을 다니는 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 달 우리 시험 대비 해봤지만 금방 가잖아요. 3주.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우리 책도 얼마 안 남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만들기가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 덕에는 불라를 끝낼 겁니다 선생님. 정신없어 진짜. 이제 이제 많이 쉬다 왔죠? 또 중간중간에 수행평가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좀 줄여줄게요.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학원 와서 공부하게. 숙제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선생님이 출근해가지고 이게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딱히 뭐 우리 학원이 뭐 일을 주진 않아. 너 이거 해. 뭐 팀장이니까 이거 해.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뭘 할까 하다가 각 반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간고사 평균을 한 번씩 내봤어요. 선생님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왜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막 지금 3-2만 하는 반 3개를 맡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겠어? 반반이겠지. 나간 애들 반, 남아있는 애들 반. 그 반 중에서도 반절은 선생님은 그나마 좀 신뢰하는 애 반, 극혐하는 애 반, 이렇게 남아있겠죠. 우리 반처럼. 그리고 이제 반의 특성에 따라서 또 막 미적분 하는 애들이 그나마 또 3-2만 하는 친구들보다는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평균을 싹 내봤죠. 네, 압도적으로 저기 800, 저기가 몇 호냐? 812호인가요? 우리 옆 강의실이 마스터 1반하고 화목 마스터 1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마스터반 일반 담당하신 선생님이 그 반 평균이 99.1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만약에 오늘 손꼽이랑 문정이 이런 애들이 봤다. 그럼 너희들이 막 선생님한테 연락하잖아.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문자 해주잖아요. 고생했다, 잘했다 하고 그럼 선생님이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이렇게 해서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3학년 단톡방에다가 빡 올려. 한 번에 한 명씩 안 올리고 딱 내가 오늘 8명이다. 그럼 8명 점수가 다 조사되면 빡 올려. 그러면 이제 실장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점수 기록을 막 한단 말이지. 아무도 안 올려. 누가 올릴 때까지. 저 마스터반 선생님 올릴 때까지. 만약에 막 내가 빡 60, 70, 60, 60, 30, 80 이렇게 다 해서 올렸는데 저 마스터반은 평균이 99니까 내그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빨리 올려라. 선생님들 안 올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바로바로 올려달라. 해서 저기가 좀 압도적이었어. 99점대야. 그리고 2등이 94.8? 94.8 우리 반입니다. 우리가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화목반하고 수금반 친구들 해서 이번에 약간 문정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문정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문정 학생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좀 시비가 좀 갈렸습니다. 또 정평도 시험이 좀 어려웠죠. 정평도 시험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좀 나름 만족한다. 우리가 잘 봤다 시험을. 그래서 기말도 좀 잘 보고 이게 미적분을 내가 테스트를 보고 싶긴 한데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중고등부 반편성이 있는데요. 그때는 중등과정 40문제랑 공수원, 우리는 공수원 공수2를 볼 겁니다. 우리 반은 공수2도 배웠는데 공수원만 선택하면 공수원이 더 어려워요. 공수원만 10문제 보는 것보다 공수원 공수 합해진 10문제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그에서 10문제니까 각 단원에 한 문제씩 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6문제에서 7문제 맞춘 친구가 거의 1등이에요. 10문제 중에. 많이 어렵거든요. 일부러 좀 많이 어렵게 내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대비할 때. 경험해보자. 그래서
10월 30일 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미적분 성취도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고 시험 볼 그런 게 없어서. 하지만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적분은 좀 그래도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적분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미적분까지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레벨 테스트 같은 거는 게 신규생들 막 파이만에서 미적분 1까지 하고 왔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미적분 1도 한번 볼래요? 그래서 미적분 1 볼래? 그랬더니 네. 왜냐면 대수보다 미적분이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러면 앞에 막 극한 연속 막 이런 건 그래도 좀 풀다가 뒤쪽에 부정적분, 정적분 활용은 막 다 나가, 다 날라가. 안 돼. 원래 그래. 원래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너희가. 그러면 안 돼. 꼭 마지막까지 좀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 몇 번부터 할까? 요 167페이지부터 할게요. 몇 번? 5번. 왜 그래? 그냥 잠깐만 봐. 어색하더라. 자, 곡선 위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A, B, C가 정수래. 자, 해볼까요? 그러면 위로 볼록하고 Y축 대칭이 이런 녀석이 하나 있고요.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까지도 그냥 그려놓자. 쉬운 그림이니까. 여기 위에 점 P가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니까 그냥 여기에 점 하나 이렇게 하나 찍을게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이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를 H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대? 최대가 돼야 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 그러면 여기를 그냥 t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라고 잡으면 되겠죠. 여기다 잡아도 돼. 근데 여기다 잡으면 굳이 t를 그러면 음수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절대값이나 음수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니까 다행히 이 친구가 y축 대칭이니까 우리 그냥 여기다 놓고 푸는 게 훨씬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있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요게 우리 삼각형의 넓이에요. 요게 요 삼각형은 2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9t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넓이니까 그냥 st라는 녀석으로 그냥 이쁘게 그냥 써놓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S 프라임 t는 기억나요 여러분? 미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t 빼기 3 t 플러스 3 이렇게 생기죠. 맞네.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아닙니까? 3 끄집어내서 인수분해한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일 때 음수면 감소 증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넓이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t를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그래프는 0보다 큰 쪽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t가 양수일 때만 찾으시면 돼요. t가 양수일 때.
어차피 y축 대칭하면 저쪽에도 하나 더 있겠지. 만족한 t값이. 예, 이렇게만 봐도 돼. 아, 그럼 t가 언제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봤어. t가 루트 3일 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루트 3, 루트 3 이거 6이냐? 이렇게 되냐? 그럼 이제 루트 3,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은 요 녀석을 미분하는 거니까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접점이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겠지. 그럼 우리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2루트 3에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6 요게 우리 이 루트 3,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a, b, c 값 계산할 수 있겠죠. 전개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이런 거 아니 공투에서 한번 했었던 게 뭐냐면 얘들아, fgx면 우리가 합성함수 예전에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얘가 얘의 최소값을 구해요. 얘의. 그럼 첫 번째가 이 gx를 t로 생각해서 ft 그래프를 그려. 그럼 이 또 gx를 t로 했으니까 이 gx의 x, 이 t 값의 범위 찾아서 그의 그래프를 뚝 잘라내는 거지. t의 범위를 찾아서.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죠. 범위. gx가 이 녀석은 그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 g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x제곱 이게 합성되는 거니까 6제곱에 6차식이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건 빡세. 그래서 g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gx를 t로 치환하다.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공수원 이후부터는 문자나 식을 치환해버리는 순간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요. 범위. 그러면 gx의 범위는 실수 여기 뭐 다른 x값의 범위 없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고 가운데가 3인 이런 녀석이에요. 그럼 3 집어넣으면 9, 18, 7이니까 y. 그럼 t는 요 g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 gx가 t였으니까 이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니는 편하게 ft 그래프를 그리고 그 ft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찾는 거야. 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x를 ft라고 써도 t가 x로만, x가 t로만 바뀐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3으로 묶어내면 t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고 2요. 양수 증가, 함수 증가는 우리 그래프에서 우리 t 값은 여기가 t축이야 얘들아. 여기가 t축이야. x를 t로 바꿨어. 그럼 우리 이 함수는 ft 그래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 찾으라는 거야. 최소값. 그럼 몇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주의하는 건 항상 2를 넣었을 때나 최소값을 찾았는데 0이 나왔다. 그럼 내가 프라임에 넣는지 f에다 넣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까지 다 해놓고 여기다 그냥 급한 마음에 2 넣어가지고 0이 최소값 0이요 라고 하면 안 돼. 값은 여기 함수값에 넣어야 돼. 그러면 마유? 아닌가? 마유 계산하면 마유 나오네요. 다음
6번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얘들아? 이거 개빡센데. 맞은 친구들은 잘한 거야. 이게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 근데 식 세우기가 좀 개빡세요 이게 생각보다. 메커니즘은 알거든 너희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이 18파이야. 그때 아래값을 구하래. 그때의 아래값.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쨌든 이 원뿔 밑면의 반지름하고 높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밑면의 중심 잡고 이렇게 내린 이 길이를 h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이 원뿔의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뭐 K 같은 거라고 놓을게요. 여기 R 써버렸으니까. 여기 R 썼으니까 그냥 K 같은 거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원뿔이 나왔으니까 요 점을 지금 요거 왜 나오네 요게 R이죠. 9니까 요거 안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제 90도니까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피타고라스라는 게 있거든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는 R 하나야. 내가 편의상 선생님의 편의상 원뿔을 잡으려고 K랑 H를 쓴 거야. 미지수가 지금 너무 많아. 까지 머릿속 고민해야 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니까 반지름 R이니까 R은 남겨놔야 되겠지. R은 남겨놔야 돼. 그러면 이제 확실해진 거야. H를 없앨 거냐 K를 없앨 거냐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아무거나 쓰면 돼. 선생님은 K 없앨 거야. K 제곱을 R 제곱 마이너스 H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하나는 없앴어. 하나 없어. 문자를 3개보단 2개로 써야 되니까. 여가 이해되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됐어요? 무지수가 3개예요. 너무 많아. 하나는 줄여야 돼. 그럼 이 부피가 3분의 1 파이 K제곱 H 이게 우리 부피입니다. 이 구 안에 접하는 원뿔이고요. K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분의 파이에 R제곱 마이너스 H에다가 H 곱한 그래서 K제곱을 없애버린 이 녀석을 쓴 거죠. 그리고 식을 써봐도 K제곱을 바꿔야겠나라는 것도 좀 명확합니다. 근데 제곱식이 하나 튀어나오니까 여기 보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내가 임의로 잡은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 나는 그때의 R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언제 이 부피가 18파이가 됐을 때의 R이 몇이냐? 어떤 R을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냐? R. 그럼 R에 얘를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R을 딱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H에 관한 식으로 쓸 거예요. H의 세제곱. R제곱 H 마이너스 H 세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 때리면 이거를 뭐 VH라고 쓸게요. 부피인데 H에 관한 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V 프라임 H는 미분한 3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을 테고 H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얘들아. H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R제곱 마이너스 3H제곱
요게 중요해. h에 관한 식으로 미분한 거예요. r 값을 찾아야 되니까 r은 상수값이라고 생각하고 h에 관한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h를 미분해야 되니까 r제곱 h는 미분하면 요게 x야. r제곱 x면 미분하면 r제곱이고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3h제곱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능력되는 값이 h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고요. 여기가 무슨 축? h축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서 능력되는 값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r 이렇게 h 대신에 요걸 주는 거예요. 또 여기는 루트 3분의 r 이렇게 생겨요. h가 0 되는 값을 찾은 거니까 3h 제곱 이 r 제곱 넘겨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루트 3h 마이너스 r 루트 3h 플러스 r은 0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h는 루트 3분의 r 루트 3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이면 x가 몇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r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이게 VH 그래프입니다. 부피예요. 부피가 몇이야? 언제? 요거 길이니까 루트 3분의 r도 0보다 크니까 우리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언제? h가 몇일 때? 루트 3분의 r일 때. 루트 3분의 r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r이 뿅 튀어나온 거. 그럼 언제? 어디다가? 여기 아래에다가 이 h에다가 여기가 h가 루트 3분의 r이 됐을 때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요 h에다가 루트 3분의 r을 뿅뿅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값이 몇이 됐다? 18파이가 됐다. 로 계산합니다.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18파이가 됐을 때 r값 얘가 해볼까? 그냥 3분의 파이에 r제곱이니까 그냥 r제곱 그대로 써. h가 루트 3분의 r이 되는 거고 h 세제곱이면 3루트 3분의 r 세제곱 이게 18파이가 되는 거고 파이 약분하고 요거 계산해서 요 계산하면 몇이냐? 3분의 루트 3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r 세제곱입니다. 9분의 2 루트 3 r 세제곱이 54 27 루트 3 r 세제곱이 9 11 63 244 루트 3으로 나누면 81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r 세제곱이 81 루트 3이 되는 값 그냥 찾아내시면 돼요. 몇 나와? 3 루트 3 여기 이제 답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제곱 찾아내시면 되겠죠. 다음에 9번 요는 보기보다 좀 편합니다. 얘는 그래프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머릿속에 기억나니 얘들아? 4차 함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머릿속에 무슨 모양 생각해야 돼? W 모양 생각해야 돼. 4차 함수가. 그럼 이 4차 함수는 W 모양이 기본꼴이긴 한데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뭘 가지고 있지? 4차 함수는? 그 속값을 갖고 있어. 4차 함수는 2차 함수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기던지 이렇게 생기던지 간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보나마나 무슨 값은 알고 있냐? 무조건 최소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4차함수. 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최소값을 가져. 그럼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으니까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극대값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2차함수랑 똑같아. 2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최소값,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최대값 갖는 거랑 똑같습니다. 4차함수, 짝수함수입니다. 됐죠? 자, 요런 녀석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양수인 fx는 4차 함수고요. gx는 3차예요. f', g'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 가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hx의 극소값이 2일 때 fx랑 g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x랑 gx가 몇 점에서 만나냐? 또는 얘들아, hx가 gx 빼기 fx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x는 gx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얘를 옆으로만 넘기면 gx 빼기 fx가 되는 거 맞나? 근데 gx 빼기 fx를 우리 문제에서 hx라고 준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hx가 0 되는 값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hx가 0 되는 개수가 몇 개냐? 뭐만 똑같죠? h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 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hx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그래서 미분돼요. h 프라임 x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야. 몇 차식이냐? 2차, 3차? 4차? 3차? 4차? 3차? 2차? G 프라임은 몇 차요? 3차고. 아니, G 프라임은 2차지. 3차 미분했으니까. F는 4차 미분했으니까 3차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3차씩인 거지. 근데 뭐 달고 있어 앞에? 마이너스 달고 있어. F 그러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는데 미분하면 3차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아니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래. 그런 4차 함수인데 그걸 미분해서 그러면 3차가 됐어. 근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달아줬으니까 앞에 모습은 3차 함수의 음수를 달고 있는 녀석이겠지.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뭐래? 얘들아, 얘네들이 만난 거나 f, g 프라 얘가 0 되는 값이나 뭐래? 같잖아.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요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x축과 알파, 베타, 감마에다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이게 h 프라임 x. 이게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인 거예요. 요게 요 그림. 3차식이고 음수인데 같아지는 값 또는 0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우리 그래프는 4, 4, 4. 양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이어지면 돼. 여기까지만 오면 스무스하게 따라오기만 해도 돼. 뭐래? 극소값이 2래. 극소값이 2여 얘들아. 근데 어디서 만나네? 우리 뭐 찾는 거야? fx랑 gx가 같다나 fx 빼기 gx 빼기 hx나 hx가 0 되는 값이랑 x축과 만나는 점인데 여기가 2면 x축은 무조건 2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크지 않냐? 2가 저기 있으면 그럼 교점 몇 개 생기냐? 2개요. 그 답은 2. 어렵지 않죠? 그래프만 그래. 지금 잠온 사람 5분 줄 테니까 화장실 딱 갔다 오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잠이 많이 왔네. 생각보다 많네. 나 3명 있길래 갔다 오라고 했더니 반쪽이 넘게 가고 있어. 동생이 예비 중1이다. 이 친구들 있나요? 동생이 그만. 예, 동생 예비 중1이야? 이제 중학교 1학년 돼? 이번 주 목요일에 오셔? 아 그래? 이번 주 목요일날 설명회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뀝니다. 지금 시스템과 좀 다르게 교육과정도 좀 학원에서도 뭔가 좀 마프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트 케어 플러스도 있잖아요. 지케풀이라고 하죠. 지트 케어 센터도 생겼습니다. 센터도 생길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생길 건데요. 이제 관리형 독서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의지가 박약한 친구들이 있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 이런 친구도 있잖아. 막 내가 봐도 얘는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원 지금 이 수업 시스템으로는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지트케어 센터에서 독서 시점 운영하면서 공부도 옆에서 봐주고 수업 같은 특히 이제 다른 건 못 물어보고 갑자기 그 케어 센터장님도 계시고 이제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제 갑자기 뭐 영어를 질문하면 안 되고 수학 위주로 수학만 질문하면 옆에서 계속 질문도 받아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열릴 거예요. 그리고 지트 고등관에도 방학 동안에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지트 고등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진짜로 좀 빡세게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셨고 추첨이에요. 보통 한 400에서 500명 왔다 갔다 하니까 1학년들이 거기서 추첨해서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한 40명 정도 뽑으신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각자 그 자기 딱 독서실 자리 딱 만들어 주시고 감독관 선생님도 계시고 들어올 때 핸드폰 반납하고 나갈 때 이제 핸드폰 주고 뭐 이런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운영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대상으로. 근데 여러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같이. 그래서 한 독서실, 한 교실 안에 고3과 고2와 고1이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고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고3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내 2년 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청해서 선생님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3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좀 창피해서라도 열심히 할 테고 1학년들은 그냥 개 쫄아가지고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쫄아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고3이라 특히 2학년은 이제 좀 가장 신청이 좀 적지 않을까 싶네요. 2학년 때가 가장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재밌지 않았냐? 아닌가? 원래 2학년 때 가장 재밌어. 남학생들도 대학교 2학년 때가 그때 군대 가니까 가장 재밌습니다. 완전 쌤통이죠. 보통 1학년 마치고 가니까. 1학년 마치고 와서 2학년 복학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남학생. 원래 2학년 때가 가장 재밌어.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은 막 다 얼타고 막 무섭고 막 선생님도 심지어 남중 남고인데 남고면은 또 우리는 선배들이 또 개 무서워가지고 막 평상시에는 안 마주쳐. 건물이 달라. 1학년 건물, 2학년 건물, 3학년 건물이 달라서 안 마주쳐.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은 같이 쓰니까 1학년이 40명, 2학년이 60명, 3학년이 100명이야. 무조건 성적순으로 다 커트해. 그냥 집이 가깝고 멀고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1학년도 전에 신입생들 딱 해갖고 막 얼타고 앉아있는데 자율학습을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6명이 앉는 탁자에 고3 둘, 고2 둘, 꼬맹이 고1 하나, 아니면 고3 셋, 고2 하나, 고1 하나, 뭐 고2 하나 이렇게 해서 고3이 100명이니까 그렇게 앉아서 자율학습을 해야 돼. 10시에 학교가 끝나면 12시까지 조금 막 트집을 막 잡아. 초반에 선배들이 뭐 1학년 뭐 810% 걔가 좀 싸가지가 없더라, 뭐 수업 자율학습하는데 너무 떠들더라, 다리를 떨더라 이러면 12시에 끝나고 나면 상임 선생님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시면 이제 우리를 다 불러서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켜. 그래서 막 3학년 선배들이 막 교단 그 조회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운동장 막 돌라고 시키고 막 개무섭게. 그래서 나도 3학년 되면 저거 해야지 했는데 없어졌어. 상임 선생님 하지 말라 해가지고. 아무튼 2학년 때가 가장 재밌다.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3학년은 없어. 너희 인생에 없는 거야. 중2, 중3 생각해봐. 어제 중3 된 거 같은데 벌써 한 달 반 남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 진짜로. 중3은 없어. 고3은 아예 없는 거. 너희 인생 시간이 가는 걸 느껴볼 새도 없이 그냥 수능장에서 울면서 나오고 있어.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소고기집에 가가지고 막 소고기 구우면서 끝났다. 고3은 진짜로 빨리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시간을 체감할 겨를도 없이 가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플 새도 없이 끝나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정신없이 하고 2학년 때 좀 고등학교 생활도 좀 재밌게 즐기고 3학년 때 그냥 시작하면 끝이니까 그럼 이제 대학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은 고1, 고2 2년밖에 없다. 고3은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냥 찰나의 순간이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년만 고생하세요. 2년만. 그럼 끝난다. 자, 또 9번 했고요. 10, 12. 이게 왜 1등급이냐? 이게 개빡세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fx랑 gx가 있어. 임의의
이게 두 실수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랑도 똑같은 얘기예요. 에서 부등식 x와 f에다가 임의의 x값을 집어넣고 g에다 임의의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게 성립해야 돼. 근데 이 x1과 x2가 뭔지 몰라. 그러면 실수 전체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이 녀석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 이거 부등식이구나. 그러면 fx 빼기 g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했겠죠.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잘하는 거. 이게 맞아 원래. 항상 성립하는 거. fx 빼기 gx가 임의의 어떤 x값에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식에서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넘기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준 거야. 이게 fx, 얘가 gx. 그럼 넘기면 x 4제곱 없어지고 여기가 플러스 2x가 a. 우리 미지수 a 이렇게 놔두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럼 이거 몇 차식이야? 이거 4차식이니까 이 4차식은 무슨 값을 가져? 무조건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이 4차식의 최소값이 a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나 이 친구를 보기 불편하니까 hx라고 잡으면 h 프라임 x가 4x 세제곱 플러스 2야. 여기서부터 약간 좀 멘붕이 와. 뭐지?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돼?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려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결국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0이라면 얘는 이런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2분의 1에 세제곱, 3분의 1제곱 이런 녀석. 없은 게. 여기서 이제 바로 돌아서야죠. 왜냐면 능력되는 값이 무조건 3차식에서는 하나 이상 존재하고 이런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서 능력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요. 여기서 허금 나오잖아요. 한 번씩 써봐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능력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셈제곱근 2분의 1이면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누가? 얘가 hx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몇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3제곱근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데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a 값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뿅 떨어지지도 않고. 까지 이해되냐? 이게 안 나와.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보는 거야. 선생님도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 이게 아닌가? 왜 A가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다시 머릿속에 뭘 생각해 보냐면 요 그래프는 따로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 4차 함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고차의 값과 양수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 자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는 자체적으로 최대값을 가져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요 4차 함수의 최소값보다 밑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게 또 성립하는 겁니다. 이 식. 이 그래프의 특징이 4차 함수는 최소값을 갖고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풀었어요. 다시 답이 안 나와. A가. 그러면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 2차 함수 최대값 찾으러 갑시다. 요거 그냥 F'X라고 잡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2x 세제곱 1 넣으면 0 나오네. 그죠? 그러면 2, 0, 마일, 2, 0.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요게 좀 더 깔끔해. 요게.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얘는 능용되는 값이 없어. 1 빼기 8 나오니까. 1 빼기 2 나오니까. 아, 그럼 능용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얘는 3차 함수, 도함수가 능용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대충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값이 몇이야? 1이야.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줘. fx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fx는 몇 넣었을 때가?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럼 fx에다 1 넣어봐. 1 넣으면 1 마이너스 얘가 f1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fx의 최소값입니다. f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야. 이게 최소값. 그거 이제 누구의? gx의 최대값을 찾으러 가자. 요놈 새끼 위로 볼록하고 가운데 값이 몇이냐? 2인가? 마이인가? 이렇게. 그 마이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4, 8. 4. 최대값 4. 그러면 4차 함수의 최소값 이 값이 2차 함수의 최대값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우리는 괜찮죠. 할만하죠. 여기까지. 그러면 A의 범위가 그나마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6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의 최대값이 몇인 거야? 마 6인 거야. A의 최대값이 그래서 마 6인 거야. 그럼 G에다가 마 6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다 튀어나와. G 함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A 값 찾기가 좀 버거워요. 세제곱 끝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10, 11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의 성립한다. 이 말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요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한대. 그런데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럼 4차식은 언제? 무조건 최소값을 갖죠. 왜냐면 X 4제곱 최고차니까 계속 양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무슨 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최소값보다는 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다 0보다 크겠죠. 로 해석합니다. 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편의상 fx라고 줘. 그럼 fx의 최소값이 몇일 때 갔는지를 그릴 거니까 프라임이 필요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가 저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4로 묶어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바뀌고요. 세제곱 빼기 대제곱이니까 4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하나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4제곱 빼기 3제곱이네. 그러면 우리 경험 법칙상 여기서는 능력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능력되는 값이 여기서만 나와요. 그럼 우리 3차함수 똑같네. 우리 3차함수는 능력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럼 여기 x축 이렇게 하나만. 그리고 그때 x 값이 몇이야? 여기 얘가 0 되는 값 여기서만 하나 튀어나오네. 여기가 a 빼기 2이요. 아. 그럼 그래프 감소 증가니까 아하, 우리 fx 내가 잡은 저 fx는 x 값이 a 빼기 2일 때가 최소값이구나. 그러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겠네. 그럼 이제 집어넣어. 최소값 f 뭐야? 계산이 좀 무서운데 여기 4제곱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에 세제곱에 a 마이너스 2가 4제곱 더하기 2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기고요. 마3 마삼으로 약분하면 요렇게 생기죠. 2차 부등식이. 그러면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개꿀이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4제곱 빼기 이거 4제곱이니까 a 빼기 2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쓰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지웁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양수요. 제곱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거기다 3까지 더했습니다. 그럼 양변에 a-2의 제곱 플러스 3을 양변을 나눠도 부동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 없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거 a-2의 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죠. 부등식 풀기. 그래서 이제 집어넘기면 계산할 수 있겠죠. 보기차식 부등식도 그냥 저렇게 좀 저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상수면 상수가 양수면 그냥 0보다 클 테니까 무조건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또는 이제 좀 고차원적인 친구들은 얘는 여기를 없애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게 능력되는 값이 P랑 Q겠구나 라고 해서 PQ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전개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여기서 이 부등식의 범위들이 이 2차식의 근과 똑같으니까 P랑 Q가 우리가 구하는 건 PQ 두 분의 곱을 구해라. 그러니까 1이요 라고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두 분의 곱 1 이렇게 PQ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다 했다. 13. 얘가 이제 우리가 했었던 그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활용3는 심지어 풀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들도 써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얘는 이렇게 할까요? 3 x n 더하기 3 마이너스 x 붙어 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x가 없는 상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의 무슨 값이 요 그래프의 최소값이 n 빼기 4인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상수 함수보다 위에만 있으면 성립하는 그런 n값을 찾아주세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얘를 이 친구를 fx라고 하죠. 이 친구를 fx라고 해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3n 플러스 3의 x의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n 플러스 3이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차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의 x 제곱 그러면 3n 플러스 3 x 제곱까지 묶여버리겠네. xn 플러스 2제곱은 xn 제곱 곱하기 x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xn 제곱이 하나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다. 이거가 됐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이 n의 값에 따라서 근이 n이 홀수잖아. 그러면 능용되는 거 하나 생겨. 하나. 근데 n이 짝수잖아. 그럼 x제곱 빼기 1이면 뿔마이 이렇게 생기죠. 두 개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니네가 헷갈려 할까봐 그런지 여기를 양수 x라고 꽝 잡아줬어. 양수 x다. 그러면 양수 x에서 얘가 0 되는 값은 요 값이 0 되는 값은 1밖에 없잖아. x가 1이면 무조건 0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능용되는 값이 x가 0하고 1인데 x에서는 제곱이니까 이게 그 중분을 갖죠. 그래서 얼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수 쪽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0과 1에서 이게 양수니까 이게 양수 쪽이면 얼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옵니다. 0에서 완전 적으시고. 쌤 근데 저 이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그냥 저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음수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음수를.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얘 무조건 뭐 나와? 양수 나와. 요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는 음수 집어넣어봤자 이게 홀수 차수면 음수 나와서 음수. 0보다 왼쪽에서 음수야.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잡아놓으면 얘가 더 크니까 또 음수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짝수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쨌든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한다.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고. 고민을 좀 해봤어야 돼요. 봐봐, 여기서 n이 뭐이든 간에 여기 집어넣었을 때 능용되는 값은 여기서 중분 갖고 여기서 진분 하나만 생겨요. x n제곱 마이너스 1 양수 쪽이 이렇게.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집어넣으면 어쨌든 음수 나옵니다. 이게 짝수든 홀수든 간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n이 짝수여도 4분의 1 홀수면은 2분의 1 집어넣었지 1보다 작으니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밖에 안 생겨. 0과 1 사이를 기준. 그래서 몇 넣었을 때가 1 넣었을 때 x가 2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이럴 때는 증가표를 그려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하나씩 그냥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0보다 작은 쪽 0일 때 0과 1 사이일 값 1보다 큰 값 집어넣어 보면 음수, 양수로 바뀝니다. 그럼 1 넣어. 얘 최소값 우리 그래프 1 집어넣은 값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최소값이 n 빼기 n 플러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돼. 요 밑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n-3이 n제곱 마이너스 4n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n이 양수 마이너스 3n이 음수고 0과 3 사이가 이렇게 생기죠. 그럼 내가 만족하는 내가 찾고 싶은 n가 자연수는 1, 2밖에 안 돼. 그래서 두 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다음 없으면 이쪽 68 넘어가도 되나요? 끝. 69는 없나요? 10, 15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 그때의 거리를 구해라. 속도 그래프가 얘들아 우리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값이 수직선 이게 수직선이 아니라 이게 수직선 수직선에 t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뭐 여기 3 나왔다 그러면 1초일 때 수직선에서 3이라는 장 값게 여기에서만 움직이니까 우리 이 점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걸 위치가 감소했다 앞으로 가는 걸 위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속도라는 녀석이 결정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미분하면 된다. 얘를 미분하면 그래서 미분하면 6t제곱 24t 18 이게 속도예요.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3 그럼 우리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1, 3 그래프 똑같아.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겨요. 뭐가 증가해? 위치가 증가해? 앞으로 가. 위치가 감소해? 뒤로 가.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몇 초부터? 0부터 몇 초까지? 4초까지. 여기서 찾겠다. t가 0부터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원점에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래요. 원점에서. 그럼 위치가 0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1 넣어봐. 여기 1. 1 넣으면 몇 나와? 여기다 1 넣어야 돼. 그게 위치니까. 2 마이너스 12 18 마이너스 7 6 여기 1이네 1 여기 1 나왔어. 여기가 1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얘기는 t가 1초일 때 수직선에서 1이라는 점에 있는 거예요. 그 원점에서 몇 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뭐 또 넣어봐? 3 넣어봐. 3 넣으면 몇이야? 난관이다. 54 108 54 마치 그럼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7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7만큼. 그럼 조금 걱정되니까 뭐 또 넣어봐.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어디에서만 생겨? 극값과 끝값에서만 생겨. 근데 0에 구멍 뚫려 있지. 이제 4 한번 넣어보는 거지. 여기가 혹시 많이 떨어져 있나? 근데 이렇게 올라가. 그냥 혹시 모르게 4 넣으면 어떻게 돼? 64, 128 도와줘. 16, 12 곱하면 몇이야? 180 190
얘인가? 4 곱하면 72 마치 1 나오네. 아닌가? 계산하면 1인 것 같아. 1 나와. 야 그럼 원점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게 어디겠어? 여기겠지. 0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때 거리 7이요. 다음 18번. 자, 뭐 이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왜 그런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아, 그러면 넓이를 미분해라는 얘기예요. 변화율이 0으로 프라임이에요. 변화율을 구해라. 넓이를 미분해라. 그러니까 넓이의 식을 먼저 쓰고 그걸 미분한 값을 구해라. 언제 미분한 값을 구하냐면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의 변화, 순간 변화율 미분인 거죠. 이해됐지? 순간의 변화율을 구해라. 순간 변화율. 미분해라. 뭐를?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 미분한 값을 구해라는데 언제냐면 PQ가 길이가 최소가 됐을 때. 이 점 A는 출발에 어디까지 2초씩 이만큼 2t. 점 Q는 B에서 출발에 몇씩 4씩 여기가 4t. 그러면 여기 길이가 20-2t고 여기가 4t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20-2t의 제곱 16t 제곱이겠네요. 4t를 제곱한 값. 세 루트 15. 이게 선분 PQ야.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 얘가 0 됐을 때가 최소겠네. 아닌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최소값 안에가 0 됐을 때가 최소. t가 몇일 때? t가 1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했어. t가 10일 때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를 미분내려서 t에다가 10 넣었을 때 값을 구해라. 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 이제 넓이 구해. 요 녀석의 넓이는 ST라고 쓸게요. 2분의 1, 20-2t, 4t. 계산하면 2t니까 40t 마이너스 4t 되고 2분하면 40 마이너스 8t. 이제 t가 몇일 때? 10일 때. 그래서 10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40이 이렇게 나오죠. 답이 마이너스 40인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아니네. PBQ. 야, 저 넓이 이쪽 아니냐? T가 잘못됐네. 야, 2일 때가 최고네. 미안. 그래서 잘못했어. t가 2일 때가 최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2 넣어요. 됐죠? 소리.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학에서 17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안 풀어져 있는 친구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부정적분 개념을 조금만 볼까요? 다시 한 번만. 근데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하나 두 개를 올려놨는데 그래도 뭐 조회수가 막 2, 3, 이 정도는 되던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올릴 때 올리는 거니까 하나 하면 한 2명, 3명은 좀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적분 뭐지? 뭐 숙제 하려고. 선생님 그 아이폰 몇이었지? 11인가? 아이폰 11 프로로 영상을 계속 찍다가 핸드폰 배터리를 싸제로 바꿔서 막 폭발할 것 같지만 9% 올랐다고 얘기했었나요?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전에 쓰던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저걸로 찍고 있는데요. 어쩔 때 한 번씩 그 재난 문자가 오면서 녹화가 잠깐 중단되면 그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 그래서 저는 화질은 막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몇 번 영상을 날리고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꺼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중요한 개념들이 딱 3개 있어요. 적분하는 건 알잖아. 연우야! 똑바로 앉을래? 팔 내리고. 부정적분은요 중요한 개념이 딱 3개 정도 있는데 심지어 선생님 지금 수근반에서 수능 실전을 하는데 이 자식들도 이걸 다 까먹었어. 다 까먹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테그랄 fx dx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되죠? fx가 돼요. 인테그랄 f'x dx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되죠? 아니. 요게 뭐가 되죠? 미안. 요건 fx 플러스 c. 그렇죠. 적분상수 c를 달고 나옵니다. 적분상수 c를 달고 나옵니다. 자, fx가 부정적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fx랑 gx가 같다라는 식에서 양변에 부정적분을 걸었으면 c가 어떻게 써져야 돼? 선생님이 만약에 쓴다면 스몰 fx에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쓰면 여기는 라지 gx가 되고 적분상수 c는 왼쪽, 오른쪽에 하나만 그냥 남겨놓으면 돼. 양쪽에 c가 생기는 건 아니고 하나씩만 생기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요러면 부정적분 끝나. 괜찮아. 오답 해볼까요? 184페이지까지 해서 안 되는 거 있었나요? 아, 그래도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쉽죠. 삼각비를 배웠기 때문에 적분은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그 외에는 곱 미분법 있는 것처럼 곱 적분법은 없고
당연히 미분에서 나누기가 안 됐으니까 적분도 나누기가 없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인테그랄 d 세타니까 인테그랄 사인 제곱 이거 전개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맞나요?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리고 얘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인 거 맞나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써버리는 거죠. d 세타 없어지고 2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2 적분하면 몇이야? 2 적분하면 2x라고 하면 이제 또 틀려. 2세타라고 써야 되겠죠. x가 세타로 바뀐 거야. 2x라고 했으면 틀렸어. 2세타요. 알겠지? 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x가 세타로 바뀌어서 나와요. 다음 7, 2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만 보면 안달이 나죠. 왜? x랑 y에 둘 다 0 집어넣으면 f0은 f0 0 4 f0은 마사. 자, 하나 남았어. f0은 마사. 요거 안 찾으면 못해. 7-2? 문제가 달라? 너는 K 플러스 2H로 써져 있어? 너희는 이거야? 아닌 사람? 뭐지? 언제 먹겠지 책이? 이게 인쇄가 몇 판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가 본데? 지역이 그 책방 지역이 학원에서 왔냐? 서점에서? 서점이 좀 더 책을 예전에 갖다 놓으셨어요. 요게 심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지역이랑 문제가 똑같거든요.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거지? 이걸 풀자. 너무 어려워서 바꾼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로 가요. 그럼 리미트 그 보기도 싫었던 그거죠, 여러분. 도함수의 정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네,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써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씁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 주어진 식이 y가 h로 바뀌는 거랑 똑같으니까 f 미안해 얘들아 프라임 아니다. fx 플러스 h는 미안. fx 플러스 h는요 fx x 플러스 h 플러스 4로 쓸 수 있어요. fx 플러스 h 빼기 fx 각 f 프라임 x. 그럼 여기서 뚝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누가 짝꿍이요? fh 플러스 4가 짝꿍이요. h 요렇게가 또 짝꿍하면 hh 약분하면 x에 x 플러스 h는 요렇게 그냥 단독으로 튀어나와요.
요 녀석이 뭐요? 이게 f h 플러스 0 빼기 f0과 똑같은 시간이냐? 마사였으니까 f0이 마사였으니까 까지 생각나면 오케이. 그런 게 있었구나까지도 괜찮아요. 처음 보는 건데는 안 됩니다.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여기 있어. 이거 미분계수 이거죠. 이거만큼을 뭐라고 했지?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의 h가 0으로 가는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순간 변화율. 그것이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렇게 한번 걸리면 이게 f'0. 얘는 분모 0 되는 거 사라졌으니까 이제 h에다 0 집어넣으니까 x제곱. 이렇게 바뀌어. 얘가 0으로 바뀌어. 근데 f'0이 몇이래요? 1이래요. 아 10이래 10. 그러면 얘가 10이야. 10 플러스 x제곱이래. 누가? 프라임 x가. 프라임 x가. 결국에 f' x가 10 플러스 x제곱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 f3 적분하죠. fx는 10x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하나 생기는 거야. 부정적분한 거죠. 근데 f0이 몇 나왔대? 마사 나왔대. 그럼 c가 마사인 거지. 이렇게. 나 sorry. 어쩐지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았군요. 이렇게 쓸게요. f'1이 10이래. 그러면 x에다 1 쓰는 거야. f'1은 f'0 플러스 1과 똑같죠. x에다 1 집어넣었어. 근데 f'1이 몇이래? 얘가 10이래. 그럼 f'0은 몇이겠어? 9 이렇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냐? 그러면 fx. 이제 양변 접근할 거야. 여기 접근, 여기 접근. 그러면 9 접근하면 9x. x제곱 접근하면 3분의 1 x세제곱. 그리고 부정접근 c 하나 생기고요. 요 c x에다 0 집어넣으면 f0이 마사니까 이 c 값이 마사 3값 집어넣으면 9, 39, 27, 9, 4, 32? 몇 나와? 32야? 32 나옵니다. 넘겨. 이거 누가 안 맞지? 잠깐만. 자, 정적분. 얘들아 요새 우리 막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정책들을 막 시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뭐냐? 니네는 민생 그거 지원금도 안 나오잖아. 너희들도 받았어? 너희들도 카드로 받을 수 있어?
엄마가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오는구나. 하긴 선생님 딸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 뭐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 관련된 정책이 뭔지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하나 있죠. 서울대 하나. 그러면 또 어디 있어? 저기 부산에 부산대, 저기 대구에 경북대, 저기 충북에 충청, 또 뭐 있냐? 저기 충북에 충북대, 대전에 충남대, 전북에 전북대, 광주에 전남대, 강원도에 강원대, 제주도에 제주대. 어디가 빠졌지? 두 개가 어디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죠.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서 지방 거점 대학교 9개를 이제 서울대화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다. 그래서 그냥 전북대한테 야 너 서울대 하면 니네 서울에 있는 서울대 갈 거야, 전주에 있는 전북대, 전주에 있는 서울대 갈 거야. 서울에 있는 서울대 갈 거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너 서울에 있는 서울대 나왔어, 전주에 있는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 나오는 애 뽑지 않겠어요? 그 뭔 차이일까 봤더니 사실 뭐 너희들한테 야 전주에 있는 서울대 가라 라고 해봤자 안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서울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과 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쓰는 돈,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 학생한테 쓰는 돈이 가장 많은 대학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일 겁니다. 카이스트가 시험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1인당 1년에 한 6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 근데 거기에는 진짜로 너희들한테 6천만 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교수님 뭐 연봉을 n분의 1도 하고 실험하는 것도 n분의 1 하고 그러니까 전체 뭐 학교 정책 뭐 이렇게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누면 그게 이제 학생 한 명한테 가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서울대랑 포항 뭐 그러니까 포스텍, 카이스트 이쪽들이 투자를 많이 하죠. 울릉대학교 축제하는데 이제 누가 와? 마을 이장님이랑 얘기해 막 축하한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꼭 같이 같은 배를 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올해 뭐 오징어가 풍년이다 뭐 이런. 근데 뭐 서울대 축제에 누가 와? 에스파가 와. 뭐 이런 아예 이게 투자하는 거나 환경 자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9개를 더 만들면서 지방 거점대들을 서울대로 만들면서 돈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교수님들 월급도 좀 올려줘야 돼요. 교수님들 월급도 올려주고 학교 예산들을 좀 많이 받아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 여건들을 만들고 그래야 여러분들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래야 대학교 경쟁력도 올라가서 서울대가 10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봐도. 만약에 내가 원장님인데 똑같은 서울대 애들 둘이가 왔어. 근데 한 명은 막 저기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고 한 명은 서울말을 써. 그러면 서울말 쓰는 서울대 나온 애를 뽑지 않을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서울대 나온 애보다.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독일이 그렇죠. 독일은 대학교가 다 국립대 대학교가.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독일의 그 학위를 박사 학위를 가장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뭐 박사 학위를 땄다 그러면 거의 수재야 수재. 왜냐면 특히 독일은 대학 등록금도 없어. 근데 시험을 못 보거나 이러면 졸업을 못해. 졸업을 못한대. 등록금도 공짜인데. 그래서 너도 나도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개빡세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해서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술 배워야지. 나는 대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론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다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기술 배우는 것도 대학교 나와서 기술 배워야지가 어느 정도 또 요즘은 좀 이제 바뀌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대.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지방 거점 대학교들이 뭘 하고 있냐? 만약에 이제 부산 옆이 밀양이라는 데가 있어. 그 밀양에도 밀양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부산대학교가 이 밀양대학교를 통합하는 거죠. 같은 학교로 만든. 그래서 덩치를 계속 키우는 거죠. 학교의 덩치. 전북대도 마찬가지죠. 전남대, 경북대, 지방 거점대는 웬만한 지역에 있는 작은 대학교들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넓혀놓고 캠퍼스도 좀 몇 개씩 이렇게 두고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학교가 우리 그 다른 학교를 이제 통폐합을 했어. 이렇게 흡수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나는 연대를 다니는데 연세대학교가 울릉대를 통합했어. 그러면 울릉대 다니는 애들은 좋아 안 좋아? 졸업장이 연대로 나와버려. 캠퍼스도 안 지켜 보통 그렇게 흡수하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연대 심지어 뭐 연세대학교 울릉도 캠퍼스도 아니야. 그냥 연세대학교로 찍혀. 대신에 과가 뭐 오지원학과 뭐 호방계학과겠지만 과가 야 연대에도 호방계학과가 있어. 아 제가 울릉도 캠퍼스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 밀양으로 그 학교로 과를 보내. 하나의 학과가 거기로 가야 돼. 이게 조율을 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밀양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본관에 우리 본원의 본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이거 과를 다 옮겨주겠다. 그럼 거기가 비잖아. 그래서 몇 개의 학과가 거기로 가야 돼. 그때 선택된 학과 중에 하나가 무용과였어. 무용과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네가 연대에 다니는데 갑자기 울릉대랑 통폐합해가지고 야 니네 과는 울릉도로 가라 라고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 무용과 학생들도 어때? 안 좋아. 가기 싫어. 그래서 학교 그 본관 앞에서 막 되게 시위 같은 걸 막 했었어. 선생님은 이제 무용과는 아니었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있길래 무슨 시위지 하고 봤더니 이제 무용과 학생들이 막 팜플렛도 나눠주고 왜 우리만 가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앉아서 시위를 같이 했었어요. 무용과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선생님 그때 군대를 갔다 왔었고 그래서 혼자였었고 그냥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같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친구 3명하고 같이 했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 지방 거점대들이라고 하죠. 막 국립대들,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성적이나 커트라인이나 인원들이 다시 좀 점점 좀 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다 서울로 빨아 올렸다가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다시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교들이 이 정원도 많아지고 커트라인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인서울 할 거지만 또 여러분 때 급격하게 지금 이제 3년 남았으니까요. 5년 안에 혹시나 또 나는 전주 비빔밥이 좋아서 전북대를 갔는데 갑자기 전북대가 서울대로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이 대학교 갔을 때 여러분이 갔을 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뭐 부산 쪽이다 그러면 부산은 지금 좀 핫하죠. 뭐 해양 뭐 수사분가 거기도 이전하고 하면서 항만 물류 이쪽 특화된 것들을 쓰겠다. 특화된 서울대를 만들겠다. 뭐 거제 쪽 이쪽이면 창원 이쪽 경북대다 그러면 경북대 대구에는 또 그게 다 몰려. 창원 대구 이쪽에 LG 삼성 이런 그 연구단지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첨단 뭐 이런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연구하는 삼성 연구하는 뭐 서울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아직 잘못 봤고요. 뭐 그냥 그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막 목표를 서울대로만 잡지 말고요. 이렇게 좀 변하고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유연하게 생각해. 계속 이런 저런 내용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못 챙겨 얘들아. 여러분들이 챙겨.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뭐 정부 교육 정책 이런 것만 한번 검색만 해도 한 일주일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쇼츠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AI가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파악해서 한 번씩 보여줍니다. 유명한 입시 전문가가 나와서 대입 전략 같은 것도 설명해주는 쇼츠나 막 짤 같은 것도 계속 나오니까 너희들의 입시는 너희들이 좀 챙겨. 그래야 그런 애들이 잘 되더라. 내신 산출이 어떻게 되고 우리 대입이 어떻게 되고 뭐가 나오고 고교 학점제가 뭐고 뭔진 모르는데 뭘 해야 된다고나 하고 공통과학이 뭐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거나 검색해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또 다르다. 한 번씩 찾아봐. 검색도 한번 해보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진짜 좀 문득 그 같이 그 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위를 했던 그 무용과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선생님 와이프가 무용과는 아닙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게 해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정적분이에요. 이제 두 개 단어 남았습니다. 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활용. 그래서 이제 정적분은 뭐 이런 거야. 목표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에서 시작됐어. 에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보기만 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사람들이? 전에 한번 선생님 했었나? 이렇게 곡선으로 된 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옛날 사람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삼각형 하나 빵 그렸어. 그랬더니 이 삼각형과 원의 넓이는 어때? 차이가 좀 심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그랬더니 정사각형과 이 원의 넓이는 뭔가 괴리감이 있지만 이 각이 하나 많아져서 좀 더 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N각형을 그린 거예요. 정N각형을. 그래서 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아주 잘게 N각형을 그리면 이 N각형에 그려진 이걸 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 안에 그려지는 이 정다각형의 넓이는 뭐에 가까워지겠어?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겠지. 를 생각해낸 겁니다. 이 녀석들이. 이게 정적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다행히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이름도 개빡세요. 구분 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 2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의사 될 거니까 꼭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야. 그래서 같은 방법인 거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근데 이게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요처럼 여기를 이렇게 만든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더해서 만들어 본 거야. 그랬더니 어때? 요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요만큼의 넓이의 합은 어때? 차이가 좀 있지. 근데 이걸 좀 잘게 만들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게 아니라 요걸 이제 좀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면 아까 넓이보다 어때? 이 곡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좀 더 가까워졌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요만큼 쪼갠 걸 어떻게? 아주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잘게 쪼갠 그 n값을 무한대로 수렴하게 아주 미세하게 쪼개버리면 그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이 곡선의 사이의 값은 어떻게 하죠? 거의 같아지겠죠. 가 구분 구조건.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을 잘게 쪼갠 넓이의 합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거의 같아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대수에서 시그마를 배운 거예요. 이거 썬 거야. 빠졌어. 왜냐면 이거 막 도함수 활용하면서 개빡대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또 애들 수포자가 막 생겨가지고 미적분 2에서 합니다. 미적분 2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런 개념이다. 정적분이. 그래서 쳤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할게요.